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 22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이제 차기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발빠르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사실 이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최근까지. 네. 뭐 특검, 사상 초유의 특검까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스캔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 스캔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스캔들. 네. 나와서 참 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교롭게 똑같이 슬라브 국가 두 나라의 그러니까요. 예, 스캔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일인가? 이게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말 그 뇌관이 폭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오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처음 발단은 미국 정보 당국의 어떤 그 내부 고발자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내부 고발자가 이제 폭로를 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다분히 정파적인, 그러니까는 정보 당국 내부에 있는 친민주당 계열의 의도적인 어떤 그 폭로다, 뭐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지만, 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반응을 안 하겠죠. 고발 내용을 공개하라. 근데 지금 그 백악관 측하고 그 법무부 측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원에서는. 네네. 왜냐하면 미국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바탕 소용돌이가 칠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네. 좀 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날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건데 네. 뭐 통화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보면은 과거에 오바마 정부 당시에 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인데 네. 그 과거에 우크라이나의 민간 가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평사원이 아니라 이제 이사진에 있었다는 건데 네. 그때 어떤 그 비리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2016년 당시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수사 레이더망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부통령이었던 그 조 바이든이 그 당시에 그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네. 검찰총장을 해임하라. 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임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당시, 사실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까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러시아의 압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크라이나 내부에 보면은 친러시아 계열의 정치인도 있고, 친유럽 계열의 정치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친유럽계 정치인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그 압력 이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미국이 이제 1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정부의 그 대출 보증 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취소하겠다. 해임하지 않는다면 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는 앞으로 더 드러나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당시에 검찰총장이 해임됐던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해임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왜 해임이 됐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시 이거를 재조사하라. 라고 이제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최근 미국 언론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보도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한 건데 트럼프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당국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그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 만나달라 하는데 이제 계속 안 만나고 있다가 근데 지금 유엔 총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가셨지 않습니까? 네. 역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오고 25일 날 양자 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에 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미국이 계속 뒤로 한 발 계속 물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전화 통화를 이후로 이제 결국은 성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관계만 얘기하자면은 아까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이 해임된 건 사실이죠. 네. 이번에도 25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요구를 들어줘서 이게 성사이 되는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의혹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온다. 이게 현재까지의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의혹들이 내부 고발자가 밝힌 내용일 것이다라고 지금 미국 내 언론에서 추측을 하는 거지 이게 네. 정확히 밝혀진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확인은 아직 정확하게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라는 거는 통화 내용이 공개가 돼야 사실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명확히 밝혀지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워낙 이제 미국에서 큰 사안이기 때문에 네. 외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통화를 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 무슨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두 양 정상들 사이에서 무슨 내용이 이제 오갔는지는 자기는 알고 있다. 근데 자기는 이게 압력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가 있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네. 충분히 미국 언론에서 어떤 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올 만은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어찌됐건 그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민주당에서 압박을 해도 백악관에서는 굳이 그걸 공개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공개할 그렇죠. 의무는 없는 거죠. 네. 의무는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이번 사안이 참 묘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기억을 해보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현재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의 민주당의 유력한 좀 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에도 큰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통화 내용, 그다음에 이런 서류를 쥐고 있는 미국 법무부와 백악관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과연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용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바이든 전 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 내용들 언론 기사들을 쭉 훑어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단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스캔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앞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이제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둘이 똑같이 물론 최악의 경우는 둘이 동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아니면은 둘 다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한 명은 분명 크고 작던 간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앞서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터졌던 네. 러시아 스캔들과도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요. 네네. 제가 러시아 스캔들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에는 2016년 그러니까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선거였잖아요. 네. 당시의 상대방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로는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시 이제 전 국무장관이 후보로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목적으로 물론 이게 사실이 맞다면 이게 전부 맞다면 그런 목적으로 해서 러시아와 내통을 했다. 이런 정황이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이제 그 캐치를 해가 잡아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그 물고 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국내 정치 문제를 특히 이제 정쟁 문제, 정책도 아니고 무슨 정쟁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외교적인 어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 선까지 넘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당시 이 문제 가지고도 탄핵 그 네. 이야기까지도 나갔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된 것이 특히 이번에 참 그 미국 언론에서 이제 한 가지 그 보도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그 뮬러 특검이 그래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특검이 가동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뮬러 특검이 의회에 나가서 공개 증언을 한 날이 7월 24일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날이 7월 25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그 뮬러 특검이 공개 증언을 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봐가지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도 만약에 전화 통화를 해서 그런 압력을 넣었던 게 사실이라면은 네. 정말 도덕 불감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뮬러 특검이 그 발언을 한 바로 다음 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미국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 타격이 그래서 다음 대선 가도에 정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뭐 현직 대통령이고 탄핵까지 갈 가능성은 러시아 스캔들 나왔을 때부터 없다. 거의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고 물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달리 그 의회에서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은 엄청난 그 권력이 그쪽으로 쏠리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의 미국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실제 탄핵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많은 그렇죠.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현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희박한 쪽이 더 이제 우리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빌미를 어떻게 보면 제공한 셈이죠.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로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도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일이 잘못 터졌다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 내부 쪽의 반응은 네. 어떨지도 궁금한데 어디 뭐 반응이 나오죠. 나왔습니다. 있나요? 조 바이든 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에 관련되는 그런 의혹은 부정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졸하다. 강한 표현을 둬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 살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전 부통령과 현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는 설전을 많이 치고받았던 사이이고, 나이 또래도 비슷비슷한, 바이든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하여간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이 대단한 두 사람인데, 네. 당연히 강하게 이제 반박을 했죠. 바이든 부통령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대선 전국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1년 정도?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그 외에도 대선 출마 의사 밝힌 주자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누가 있나요? 지금 안 그래도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여성 후보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직 후보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잠재적인 주자인데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그 힐러리 클린턴 당시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그 민주당 내부의 진보 표들을 이제 많이 끌어모았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역시 상원 의원이에요.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내부에서 또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쪽에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도 성향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성향상으로 워런 후보와 그러니까 상원 의원하고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죠. 민주당 내부의 두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최근 여론조사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워런 후보가 아이오와 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2%포인트 차로 앞서는 그러니까 22%대 지지율이 20%로 처음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 물론 아까 우리 지금 오늘 말씀 나눈 이 주제가 그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워런 상원 의원은 전체적으로 좀 쭉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고 바이든 후보는 지난 6월 조사했을 때보다 지금 이번 9월 조사했을 때가 4%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역전을 당한 터라서 특히 그 아이오와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민주당의 경우에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 열리는 그래서 이제 전국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워런 후보가 역전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그 바이든 전 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샌더스 후보의 표를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